꼴찌. 안녕하십니까. 꼴찌TV 운영자 우수한 꼴찌PD입니다. 2019년 새해 목표는 한 해 동안 530편의 에피소드와 매월 말일 제가 현장에서 직접 기록했던 영상을 정리하는 월간 영상 매거진 꼴찌를 발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상 매거진 꼴찌. 첫 번째 에피소드는 몇 가지 잉여스러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실 근처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을 제가 제 나름대로 화목이라고 지었어요. 이 근처를 지나면서도 눈에 새겨지지 않던 그 나무가 지난 연말에 갑자기 이유 없이 제 시선과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 나무와 제가 동기화됐다, 링크가 걸렸다 라고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 나무를 제가 출근할 때나 또는 퇴근할 때 한 컷씩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잉여 실험 프로젝트인데 벌써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이 경고문이 생긴 이후에도 저녁 시간이나 이른 아침에는 여전히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만 쓰레기 더미가 쌓이는 양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여튼 이 기록은 계속 이어지면서 나무의 변화하는 모습을 담고자 합니다. 영상 매거진 꼴찐. 지난 1월 4일 들숲 날숨이라는 타이틀로 환경 콘서트를 열렸습니다. 회원으로 활동 중인 뮤지션들이 모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만든 자작곡을 노래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자랑스러운 회원이고, 그래서 이 곡과 인연이 되어 이런 상갱이라는 노래도 만들게 되었는데요. 상갱이는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동물인지. 이날 공연에 참여한 싱어송라이터 임혜진님은 우리나라 토종 고래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 상갱이와 숲이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지도를 활짝 펼치고 너와 우리 집에 가로지르는 우리 그곳에서 만나 좋잖아 우리 동네 공원 마른 숲에서 어디로 멀리 떠나지 않아도 나무의 품에 함께 쉬어가자. 수비루밥 숲숲 수비루밥 숲숲. 맞아요. 어딘가 답답한 노후 따뜻한 코코아 딩동동 넣어두고 전화할게 얼른 나와. 멋지잖아 우리 동네 공원 마을 숲에서 어디로 굳이 카페가 아니어도 빛과 새의 노래 너를 위한 선물. 수비루밥 숲숲 수비루밥밥. 모두 숲으로 돌아올 거면서 다시 도시 속으로 숨어요. 우린 어디로 도망쳐야 하죠? 그렇게 숲길을 지워가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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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가요. Hey 숲숲
우리 인간은 자연과 환경에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로 만든 빚이라는 곡을 싱어송라이터 욜림이, 버려진 플라스틱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노래 밴드 마루의 플라스틱 월드 등의 노래가 좁은 공간에서 울림 있게 퍼졌습니다. 전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사람이어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얘기할까 하다가 너무 좋은 기회가 돼서 미세 플라스틱이랑 플라스틱 관련된 얘기를 음악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저희랑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합이 있다는 게 또 너무 좋았고, 그래서 얼굴들을 좀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공연을 제안을 했고 흔쾌히 받아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희끼리 할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이제 저희가 뮤지션들을 발굴을 하고 1년 내년에도 올해도 계속 공연을 해 나갈 예정인데, 더 좋은 뮤지션들하고 더 좋은 기획으로 이런 공연이 좀 더 커지든지 좀 작아지든지 좀 더 알찬 내용으로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 콘서트에서 공연된 곡들은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들숲 날숨이라는 앨범으로 만나실 수 있으니 한 번씩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매거진 꼴찐. 유튜브 채널에는 기본적으로 재미와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하겠죠. 제가 콘텐츠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나마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제가 아는 만큼만 초보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미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바로 꼴찌 PD만큼만 1인 미디어 하자. 안녕하세요. 꼴찌TV의 우수한 꼴피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 개설 관련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개설을 하려면 지메일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메일 계정 만들기. 우선 구글에 접속해서 계정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일단 성과 이름, 저는 꼴찌TV 지메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지메일 아이디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소문자 꼴찌에 대문자 TV를 넣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계정 복구 이메일,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돼요. 혹시 네이버든 한메일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을 기재하는데 저는 여기에 제 사업자 등록일을 입력하고 성별을 체크해 주신 다음에 만들기. 바로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1인 미디어로 콘텐츠를 제작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기초적이고 쉽게 영상 제작을 배우고 싶다면 프로젝트명 1753, 17세부터 53세까지 꼴찌 PD만큼만 1인 미디어 하자에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제 작업실에서 오프라인 미팅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년 1월 9일 해방촌으로 향했다. 카페 시클라우드 오픈마이크 공연장에서 처음 알게 된 싱어송라이터 소리걸 김정은 씨의 공연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다. 흔적 여행길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었지만 해방촌의 흔적이 무엇인지 사실 난 잘 모른다. 단지 예쁜 카페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만 알고 있다. 서구적인 카페들 사이에서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남아있어야 할 상회들이 보인다. 오늘 기록할 공연장 리퍼블릭 펍이다. 매주 수요일 오픈마이크 공연이 열린다고 한다. 사전 신청은 없고 현장에서 뮤지션들끼리 알아서 순서를 정한다. 제프리라는 친구가 공연의 진행을 맡고 포크 음악, 댄스, 첼로 연주 등 다양한 레퍼토리의 공연이었다. 첫 번째 노래는 어느새라는 노래인데요. 3월에 곧 앨범이 나오는데 거기 노래일 거예요. 한숨 한번 내쉬고 하늘만 바라보고. 땡큐. 특히 인상적이었던 뮤지션은
영미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뮤지션이었다. 노란 리본을 기타 끝에 매달고 김광석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나의 내리에 각인되기 충분했다. 그곳으로 가네. 공연은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남짓 진행됐다. 여러 면에서 자유롭고 신선했지만 그동안의 오픈마이크 공연장에서 볼 수 없는 진풍경이 있었다. 공연하는 뮤지션이 음료를 주문해야 하는 조건을 내세운 공연장도 있는 반면 리퍼블릭 오픈마이크 공연장에서는 공연을 한 뮤지션에게 피자와 맥주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리퍼블릭 오픈마이크 공연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시작한다. 사전 신청은 없고 현장에서 뮤지션들끼리 알아서 순서를 정한다. 해방촌에서 열리는 오픈마이크 공연을 알게 되다. 해방촌에 있는 리퍼블릭 펍에서 지난해 11월경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장르를 불문하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장기자랑도 되고 신앙송도 되고 누구나 설 수 있는 무대라는 오픈마이크 공연의 취지에 딱 맞는 공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픈마이크 공연을 언제 처음 시작하셨어요? 시작한 지는 한 2달 정도 돼 가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달 정도 되고, 그전에는 이제 그냥 뭐 제프리라는 친구랑 좀 연주를 잘 하는 친구들이 그냥 공연식으로 한 3번 정도 하다가 오픈마이크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계기가 있나요? 계기는 원래 제가 그 개발자를 하다가 나온 이유는 그 인디 밴드를 위한 플랫폼을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공연 기획이라든지 뭐 음반이라든지 뭐 버스킹하는 친구들 음반 내고 싶거나 아니면 뭐 사회인 동아리 하시는 분들 뭐 음반 추억을 위해서 음반 뭐 이런 거 해서 소셜 펀딩 식으로 이제 그 SNS 통해서 하는 그 클라우드 플랫폼 펀딩 플랫폼을 만들려고 이제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공연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장소를 제공을 해서 팬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으시지만 이제 와서 편하게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앉아서 이제 공연을 볼 수 있는 좀 장소를 좀 제공해 주고자 오픈마이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형태는 단어는 몰랐고요. 원래 이런 걸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프리라는 친구, 그때 사회 보는 친구가 와서 이게 오픈마이크다 이렇게 해보자 해서 이제 아 이게 오픈마이크구나 해서 이제. Well, I traveled America this year playing music, and when I came back to Korea, there was no open mic, and we have so much talent and such a great community that I thought it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to start something here at Republic with this beautiful stage and wonderful staff, and it just seemed like a really good fit. 그러니까 저희는 형식은 사실 따지지 않고 있거든요. 뭐 신앙송도 괜찮고요, 뭐 토론도 괜찮고 다 이제 열려 있는데 대부분 이제 노래하시는 분이나 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고 있어요. 날 덥고 날 추울 때 밖에서 공연하는 사람을 조금 좋은 시설에서 해주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그 다음 목표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거예요. 1월 9일과 23일 2회에 걸쳐 오픈마이크 공연을 기록했는데요. 다양한 외국 뮤지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영어 회화가 안 돼서 원활한 인터뷰를 진행할 수는 없었지만 몇 분께 오픈마이크 공연에 참여하는 이유와 오픈마이크 공연의 매력을 물었습니다. Hi, my name is Zoe Youngmi Blank, and I am a singer-songwriter here in Seoul, South Korea. I found out about the Republic from my friend Jeffrey, and he leads the event on Wednesdays, and I got to do some collaborations with him in the past. And now I realize that it's a really special event and special space for the community, not only for musicians, but poets, and basically everyone who wants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in the week and who wants to come together and get to know the community instead of being in this insular sort of bubble. You know, it's so easy to get lonely and to get stuck in your own mind. So it helps me a lot. It enriches my life.
I love coming to this open mic here at Republic. It's a great place just to be around music community, be around a lot of others with great talent who are all supporting each other and helping this music community grow. And I found this about the Republic, Basque Republic, online on Facebook. And of course, I'm new in Seoul, so I'm looking for places to play and to meet other musicians and to network with music and find out about the music scene in Seoul. So that's why I came, to meet more people, more musicians. 무엇보다 제가 인상적인 느낌을 받은 것은 처음 만난 뮤지션끼리도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잼 공연을 펼치기도 하고 음악에 관한 소통을 나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점은 관객이 뮤지션들이라는 점이 아쉬웠지만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향후에는 관객과 뮤지션이 함께 어울리는 느낌 있는 오픈마이크 공연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영상 매거진 꼴찐. 2019년 꼴찌TV 채널 프로젝트 중 53,000원으로 여행하기 코너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난 연말 다양한 공모에 지원을 한 바 있는데요. 운이 좋게도 2019년 새해 첫 주에 좋은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가 되다. 제가 지난 1월 11일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했는데요. 그래서 발대식에 참석했던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짧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진 먼저 좀 보실까요? 이날 제가 오전 8시 52분 용산에서 출발한 열차를 타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 무궁화 열차인데 외관이 상당히 낡았죠. 그래서 용산에서 전주까지는 한 14개 정거장 되더군요. 전주역에 도착했을 때 12시 52분경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이고 전주역 외경, 이 한옥으로 이렇게 디자인된 전주역 광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주 관광하는 청년들이 꽤 이렇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역 앞에서 전주 관광 지도를 보는 모습이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도착하자마자 콩나물 국밥을 한 그릇 먹으러 들어갔는데 이렇게 서울에서 먹는 콩나물 국밥하고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전주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한옥마을 정류장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촬영한 사진인데 거리 느낌이 어떤 이렇게 영화의 세트장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3대를 이어온 풍년 베이커리, 한약방도 뭔가 이렇게 건물 자체가 좀 세트 느낌이 났고, 근데 사실 제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이 도로에 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잊지 말자는 이 현수막이 아직도 걸려 있다라는 점이 되게 좀 느낌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 한옥마을까지 조금 걸어가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흑백 사진관인데 한 장당 5,000원, 거리의 어떤 조형물이고, 이 전동 성당을 사실 이제 처음 접했는데 이 예수 조영상 보면서 평화를 빕니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전동성당에서는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130주년 사진 및 기록 공모전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진을 제가 되게 기뻤는데, 사실 이제 전주 한옥마을을 제가 처음 방문하는 거라서 이렇게 기차 안에서 검색을 했었어요. 어떤 블로그에서 이 나무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나무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어디 지나다가 나무가 보이면 좀 사진을 찍는 편인데, 그 블로그에 나와 있는 이 나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을 좀 찾아보고 싶다, 미션을 이 사진을 좀 찍고 싶다고 마음 먹었는데, 공교롭게 이 사진이 이 나무가 전동 성당 그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 있는 나무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그 전주 친구 중에, 동갑내기 친구 중에 친구가 경기전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경기전 매표소 앞에서 이 성인은 3,000원, 요금이 3,000원이고 요금은 참조하시면 되고, 이 경기전 하마비 이걸 찍은 게 무식하게 제가 딱 보자마자 이 하마 비석인 줄 알았어요. 하마 비석. 분명히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여기 하마상을 어떻게 조각한 건가 하고 하마상을
다는 이 하마비. 근데 하마비의 뜻은 바로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이 비 앞으로 지나갈 때에는 누구든지 말에서 내리라는 뜻을 새긴 표석. 그러니까 경기전 앞에는 하마비가 있다. 하마비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다 말에서 내려서 경의를 표하라 라는 뜻이다. 그리고 경기전에는 이 문화관광 해설사께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전은 바로 이곳은 조선 태조 어진을 모신 신성한 공간. 어진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임금의 추상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진은 그 해설사께서 말씀하신 사진인데 이 경기전이 예전에 일본 침략에 의해서 한번 불태워졌다고 해요. 그 뒤로 다시 복원을 하면서 이 자라 한 쌍을 조각을 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라 뜻으로 이렇게 자라 한 쌍을 조각했다고 해설사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 허락 없이 뒤에서 도찰한 사진인데 4명 다 남학생들이에요. 남학생들이 이 여자 한복을 입고 되게 익살스럽고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래 찍은 사진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발대식 시간 때문에 다시 이제 걸어서 그 호텔로 향하는 길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교동미술관이라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예술인들 작업실도 있었고, 여길 또 한번 들려봤는데 제가 또 만두만큼 호떡을 좋아하거든요.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호떡 굽는 모습을 찍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희 할머니가 그 예전에 호떡 장사를 하셨었는데 어렸을 때 그 먹던 그 호떡 맛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요즘도 어딜 지날 때마다 호떡을 파는 데면 꼭 들립니다. 하나에 1,000원 하는 호떡이었는데 정말 맛있었고, 입천장은 다 비었지만 어쩔 수 없었고, 여기는 이제 한옥마을에서 걸어서 전주 한성관광호텔까지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불고기단 발대식, 제 기자증과 이것이 바로 저녁으로 먹었던 돼지 불고기. 돼지 불고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불고기 불백이 약간 매운 양념으로 되어 있어서 당면하고 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비빔밥이 또 별미더라고요. 기자 발대식 끝나고 기차 시간이 급해서 이제 택시 탄 모습이고, 택시 타고 전주 근처에 조형물이 조금 예쁘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 딸들 주려고 여기 기념품을 못 사서 출발 전에 역 근처에서 풍년제가 초코파이를 구입했는데, 기존 초코파이랑은 좀 달랐는데 조금 비싸고 이게 다시는 다시 살 것 같진 않고, 마케팅의 힘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열차가 제가 저기 서울 용산에서 출발할 때 탔던 그 열차 같아요. 아닌 것 같다. 외관이 조금 깨끗한 거 보니까. 자, 이상 영상 매거진 꼴찐. 바로 그 다음 주 1월 17일 강원도 SNS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일단 발대식 시간은 오전 11시였고 제가 9시경에 도착해서 발대식 장소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유일한 운동이 걷기라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주변 풍경을 사진으로 찍고, 2년 전 춘천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숙소 근처에서 알게 된 맛집이 있었어요. 사실 맛은 이렇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맛집이라고 단정 짓기는 뭐하지만 되게 정겨웠던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외경이나 실내에 이렇게 주인장이 직접 적은 글귀들, 그런 글귀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스팸의 후라이, 밑반찬의 스팸의 후라이, 그리고 생선구이, 백반, 제 입엔 너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집에서 제육볶음에 소주나 막걸리를 한잔 하고 싶은데, 요건 친구들하고 꼭 한번 다시 한번 찾아가서 한잔 딱 하고 올 계획입니다. 발대식 하이라이트 영상은 짧은 영상으로, 편집된 영상으로 시청하시죠. 안녕하세요. 2019 강원도 SNS 서포터즈를 하게 된 김희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치입니다. 올해도 강원도의 명소들을 찾았다면요. 강원도 아름다운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서포터즈 유아 아가입니다. 저희 취미 여행을 잘 다녀서 강원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열심히 방방곡곡 다니면서 매력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전
강원도 SNS 서포터즈 앞으로 전라도 블로그 기자단과 더불어 강원도 SNS 서포터즈 활동으로 인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전라도와 강원도를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느낌대로 제 시선에서 어떤 숨은 명소가 될 수도 있고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여행이나 그 지역의 문화 꼴찌TV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매거진 꼴찐. 다음 에피소드는 지난 연말에 저와 동갑내기 PD들과 함께 파일럿 프로젝트를 기획한 바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공통 분모를 가지고 토크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첫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네. 중학교 1학년? 우리 큰딸하고 지금 약간 우리 집사람하고 전쟁 중이어가지고. 야 그때 야 그렇게 딸하고 엄마랑 전쟁 중이면 아빠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되게 애매해. 딸 편들기도 그렇지. 근데 지금은 내가 조금 우리 딸 쪽으로 좀 기울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엄청 지금 섭섭해하고 있어. 그래서 아니 뭐 좀 심각해? 좀 많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아니, 심각한 건 아닌데 그냥 어제 저기 가족들 뭐 지인들끼리 모임 있었는데 나는 몰랐는데 나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문제라고 그랬대. 누가? 우리 집사람이 나를 가리키면서 그 엄마들 모이는 자리에 얘기하면서 저 사람이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엄마들이 웃으면서 막 그냥 공감을 했다고 어쨌다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딸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 세대 공감 어쨌든 딸들의 이야기인데 재미도 재미지만 진짜 이게 약간 나는 그 같이 해야 되잖아. 약간 그래서 핵인싸 아빠 되기. 셋 다 교양 PD 출신이라 뭐 토크도 약하고 막 산으로 가고 어쨌든 파일럿 제작에 PD들 각자 스타일대로 한 편씩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오는 2월 온라인을 통해 공개될 모 방송국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에 제가 스태프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주 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오래전부터 술을 소재로 한 콘텐츠 기획을 해왔는데요. 올해 초에 모 방송국 PD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술과 관련된 콘텐츠를 함께 제작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주셨죠. 개인적으로도 이제 술과 관련된 어떤 아이템을 좀 만들어보고 싶다 하고 기획한 게 있어요. 사실 제 작업실에서 시스템이 갖춰진 방송국에서 그런 비슷한 술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서 저로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곧 프로젝트 티저가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컨셉과 취지가 좋았고 그러니까 20대에서 30, 40대 사람들과 함께 술을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소통과 위로 그리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후덕하고 재밌고 때론 귀엽기도 한 모 연예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 한잔 하면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은 청춘들은 사연을 보낼 준비를 하십시오. 이상 지난 한 달 동안 나름 바쁘게 움직이면서 기록하고 정리한 영상 콘텐츠 월간 영상 매거진 꼴찐 1호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제일 처음 밝힌 바대로 월간 영상 매거진 꼴찌는 자발적 시청료로 후원해 주시는
꼴찌 서포터즈 분들의 도움으로 제작됨을 밝히며 다시 한번 꼴찌 서포터즈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느린 것은 절대 창피한 게 아니야. 포기하는 게 진짜 창피한 거잖아. 끊임없이 도전해 포기를 몰라. 열정적인 꼴찌가 좋아. 꼴찌 만세!